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7월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인 약 3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K방산 무기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무기 선진국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란드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 무기 구매에 나선 이유와 구매품의 하나인 명품 K2 전차의 압도적 성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적인 행동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만일의 위협을 대비해 군의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키우기로 결정했었죠.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고 2035년까지 5,240억 주어치 하나로 약 151조 원을 투입해 군대를 현대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었던 정규군은 25만 명으로 2만 명이었던 향토방위군은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군을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키워 나토 중에서도 매우 규모가 큰 군대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도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이 GDP 대비 국방비가 5.2%, 역시 북한과 언제든지 군사적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2.43%가량 되니 국방비를 5%나 지출하겠다는 것은 거의 전쟁 발발이 임박할 정도의 위기에서나 생각할 만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가량이 적정선으로 권장됨을 감안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얼마나 큰 안보 위협을 느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강군 육성을 위한 폴란드의 병기 조달 방안 중 하나로 2022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구매에 대한 기본협정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었죠. 당시 폴란드 국방부 본부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은 대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지상 공중전력의 공백을 메꿔야 했는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 빠른 도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신형 전차인 K3 전차와 KF-21 보라매의 개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제 무기류를 대량 도입하는 상황에서 그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후속 기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와의 협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동구권 무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면서 급진전되었는데요. 폴란드군이 2022년부터 도입을 시작할 무기 규모는 각각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및 파생형 모델을 포함한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다연장 로켓 288문 등 34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K9 648문은 현재 대한민국에 배치된 수량의 60%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K2 흑표 180대를 먼저 도입한 뒤 K2PL 개발 후 450대를 2030년까지 인도받고 나머지 3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며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먼저 인도받고 K9PL 600문 중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일부는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계획입니다. FA-50은 12대를 우선 인도받은 뒤 블록 24양의 FA-50PL 36대를 나중에 인도받는데요. 기존의 인도 물량 역시 블록 24양이 인도되면 모두 블록 24양으로 추가로 개량됩니다. 이번 폴란드와의 무기 구매 협정에서 980대의 구매를 확정한 K2 흑표 전차의 성능이 어떻길래 폴란드는 내놓으라 하는 미국과 독일의 탱크들을 뒤로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하였을까요? K2 전차의 포는 55구 경장 120mm CN08 활강포로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이며 자동장 전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포탑 후방에 16발의 탄약을 적재하는 벨트 매거진 방식입니다. 자동장 전장치는 1분당 최대 10발 이상 장전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인 K279를 발포한다는 가정하에 관통력은 2km 기준 700mm 중반 이상, 최대 800mm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고각으로 발사해 활강하다가 자체의 센서로 적 전차를 감지하면 낙하하여 상부를 공격하는 상부장갑 공격 지능탄과 적탄의 명중시에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쇄시키는 반응장갑 등도 만들고 있죠.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종도 갖추고 있어서 전차의 최대천적인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보유한 전차들처럼 일방적인 사냥감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해서 쫓아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 공격 헬리콥터 입장에서는 많이 성가셔졌을 법합니다. 이렇듯 K2 흑표는 정밀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유도 능력으로 헬기 사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향후에 최대 8km 거리 밖에 있는 적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유도탄을 쏠 예정인데 이것은 일반 포탄처럼 발사되나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가 자체 센서로 적전차를 탐색하며 만약 적 전차를 발견하면 그대로 자탄을 날려버리는 형태의 유도탄입니다.
K2 전차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현수 장치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이는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압 현수 장치를 활용한 이른바 무릎 꿇기 능력은 지속 향상되어 작동 속도가 기존 K1 전차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쪽 무릎만 꿇거나 아예 엎드려 버릴 수도 있어 낮은 지형에 있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도 있죠. 또한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인데요.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하는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K2 전차는 기동 간시 명중률 보정이나 포신의 힘을 측정하여 오차를 줄여주는 동적 포구 감지기와 목표를 탐지하여 큐에 넣고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여 자동 조준하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방아쇠를 누를 필요 없이 자동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퉁불퉁한 지형을 지나가면서도 목표를 조준할 수 있어 뛰어난 기동 사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죠. 아울러 K2 전차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 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생존 장비인 능동 파괴 시스템을 갖춰 표적을 최초 탐지 추적해 위협 판단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100에서 150m 전방에서 접근하는 미사일 등 위험체를 레이더나 열상 감지 장비 등으로 탐지한 뒤 파편형 대응탄을 발사해 10에서 15m 전방에서 파괴시키는 방식이며 적군 미사일의 탐지 후 발사까지는 0.3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대응탄의 명중 확률은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센서 기반의 미사일에 명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소프트킬 APS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장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해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 기동을 가능케 합니다. 즉, APS가 장착된 K2 전차는 최소한 적의 공격 한 번은 무시하고 재빨리 연막을 터뜨리고 우회 기동하여 발각된 위치에서 벗어나 재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K2 전차는 수심 4.1m의 하천이나 강을 도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전장에서의 작전 전개와 기동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수심 4m 이하가 대부분인 한국의 하천 지형을 토대로 설계하여 이루어낸 결과로 K2 전차가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필요시에는 스노클을 이용 잠수하여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폴란드가 한국과 K방산을 선택, 천문학적 구매 계약을 맺은 이유와 명품 K2 전차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